이제 그래서 요렇게 그 1차 대전 때 그 러시아의 압박이 있었을 때, 그 샤갈은 아무래도 이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 그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화폭에 그리는 그림들은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표정, 고개사라든가 광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표정을 통해서 그 샤갈은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대에 참 많이 그렸다라고 앞서서도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요 흰 말을 탄 고개사는요, 1926년도하고 27년도에 그려졌는데, 밝죠. 예. 다른 그림에 비해서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균형을 잘 잡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 여전히 이제 동물과 사람을 같이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이번에는요, 수탉을 그려요. 이제 수탉을 그렸는데, 수탉이 여러 군데 나와요. 왜 수탉을 제가 이제 뽑았냐면은, 이 수탉을, 동물이잖아요. 물론 이제 동물을 많이 그렸던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샤갈이 수탉에게 자신을 투사해요. 그래서 이제 수탉의 그림이 자주 등장을 하게 돼요. 뒤에도 이제 그게 나타나거든요. 닭이 등장을 하는 것. 이제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닭이 이 마르크 샤갈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상징일까를 보여줍니다. 많은 동물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이 수탉이 갖고 있는 상징은 태양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 남성을 상징해요. 남성은 어떤 측면이 드러나야 돼요? 강인함. 그다음에 정력적인 것, 열정. 그다음에 정욕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탉이 갖고 있는 의미가 태양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붕 꼭대기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목청껏 소리를 질러서 새벽에 모든 사람들의 잠을 깨우는 이제 그런 것처럼 태양의 의미와 그다음에 남성을 상징한다. 예, 그다음에 열정. 아무래도 이 열정. 그래서 수탉에 붉은 기운을 참 많이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붉은 거에는 에로스도 포함하죠. 정욕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예, 그 샤갈이 갖고 있는 에너지, 끊임없는 에너지, 그 작품을 향한 열정,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랑도 있지만, 예,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민화를 보여준 거예요. 이 러시아 민화를 보세요. 여성이 이렇게 수탉을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이거는 18세기 이후에 나타난 러시아 민화인데요. 러시아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민족 목판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그 수탉에 이렇게 타고 있는 이 여성 좀 보세요. 꼿꼿이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다음에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여기서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뭔가 우리가 말을 타거나 음, 동물을 탈 때 긴장되고 어색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린 그림이에요. 수탉을 그린 이제 샤갈의 작품입니다. 미나와 샤갈의 차이입니다. 샤갈은 수탉을 이렇게 이제 여성이 타고 있죠? 예, 여성이 막 수탉을 막 이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너무 볼에다가 막 비비죠. 자기의 그 저기에다가 막 비벼요. 벼슬에다가 막 이렇게 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탉은요. 그 깃털을 자랑하잖아요. 특히 뒤쪽에 있는 그쵸 우아한 깃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탉과 사랑에 빠진 여인 또는 사랑하는 수탉의 목을 끌어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인의 그 우아하고 환상적인 모습이 이제 이 두 연인의 그 환상적인 모습이 이제 큰 닭의 이미지로, 그 다음에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단조로운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자신을 누구에 비유했다? 수탉에 비유했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 잘 보고 계시면은 제 나중에 또 다른 그림에서 또 다른 설명이 나올 겁니다. 예, 보시고요.
이 작품은요, 1947년도에 그 그린 작품이에요. 이거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오른쪽에 있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탉은 누구예요? 예, 여전히 자신이에요. 샤갈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이 팔, 이 닭의 이 팔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되죠? 이 팔이 보이죠? 여기에 붓을 들고 있어요. 왜 부츠를 들고 있어요? 그게 나야. 이걸 표현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여성이 누구냐 하면은요, 두 번째 사랑의 연인, 버지니아라는 여성이에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오늘은 이제 샤갈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제 그림을 표현해 봤는데요. 어, 앞선 여성이 누구다? 벨라. 벨라 같죠, 느낌상. 벨라라면, 뒤에 여성은 이제 두 번째 여성이거든요. 버지니아라는 여성이에요. 이 버지니아라는 여성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여성은 이제 결혼을 한 여성이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여성도 이혼을 해요. 그리고, 샤가라고 한 7년 정도 살았어요. 샤가라고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샤갈이, 굉장히 사랑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 여성이 왜 알려지지 않게 됐냐면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의원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꽤 이제 이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들을,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아마, 이야기가 안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만 이렇게 흘렸는데, 여전히 마르크 샤갈은 자신을 이제 숱하게 비유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뒤에 버지니아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제, 1930년대로 돌아가면요. 이제 이 샤갈이, 1930년대에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출판해요. 그게 이제 샤갈의 자서전이거든요. 그 나의 인생은 1931년도 파리에서 출판이 돼요. 이때 이제 번역을 담당해준 여성이 이제 벨라예요. 벨라는 30년간 굉장히 사랑했었던 여자잖아요. 예, 그리고 젊은 작가 장폴랑이라는 사람이 맡아서 영어판으로는 1965년도에 출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르크 샤갈은 에너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성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성지인 그 이스라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직접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 풍경을 이렇게 그림을 자꾸 그리기 시작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이제 유대인의 어떤 성지를 가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렸던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렇게 천사 보시죠? 요 1930년대 천사는 이렇게 그 선한 인격으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유대인의 어떤 얼굴 표정은, 이거는 뭐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아마 유대인의 모습, 랍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존재일 수도 있는데, 얼굴빛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성경의 배경을 직접 체험하고 영감을 얻어서 성서 주제의 작품들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내면의 깊은 이제 뿌리 깊은 어떤 그 성서와 연결된 존재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그래서 깊은 연결고리를 발견하고자 이제 찾아갔던 거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갔어요. 여기가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기 벽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서쪽에 벽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름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핍박받은 역사죠. 결국은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면 그 종교적으로 많은 탄압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뭐 하이브라든가 테라비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성지를 방문해요.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하고, 그래서 성경의 연작, 그 성경 속의 어떤 인물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이미지들을 계속 연작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 마지막에 샤갈이 중년기 이후 예, 이제 노년기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 그 다음에 판화 등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성서 관련 작품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 하면은 왜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있는 게 우리 가톨릭 교회 성당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빛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샤갈의 어떤 성서와 관련된 작품들은 단순한 종교적인 그림을 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심, 생명력, 그다음에 그 자기가 나온 그 저기 그 역사적인 뿌리, 예, 그런 어떤 영적인 감동을 담아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샤갈이 사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심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은 또 비판을 하겠죠?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자체가 그 유랑하던 민족, 그 떠돌이 민족이잖아요. 국가가 없어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떠돌이 민족이라는 그 유랑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샤갈도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어렸을 때의 그림은 좀 침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밝은 표정을 짓지만 항상 그림 속에서도 밝은 표정을 짓고 환한 모습과 그 다음에 어둡고 그늘진 쓸쓸한 고독함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림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 하얀 빛의 소죠. 예, 여기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 그 앞에 있네요. 늘 샤갈의 그림 속에는 그 바이올린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뒤에 그 집이 있다고 하는데 잘 보이진 않아요. 러시아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집들은 항상 그 샤갈의 주제였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을 보세요. 깊은 생각에 잠긴 유대인의 모습이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큼직한 두건을 쓰고 있잖아요. 이 두건을 쓰고 있고 무언가를 이렇게 두루마리로 움켜쥐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들의 유대인의 어떤 성서인 토라죠. 예, 그거를 움켜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괴고 근심에 차 있죠. 뒤에는 뭐예요? 작은 천사가 푸른 하늘로 향해 날아가고 있죠.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작품이 이제 그때 자신의 그 유대인의 뿌리, 그다음에 자신의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하면서 작품 속에 자신의 그 마음을 투사한 거죠. 그래서 그려진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근심 어린 쓸쓸한 외롭고 쓸쓸한 그런 표정을 짓냐 하면은 아무래도 샤갈은 유럽에서 그 1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유대인에 대한 그 적대감, 탄압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30년대 중반에 가서 나치에 의해서 나치는 반유대주의를 예, 추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게 이제 2차 대전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시점이에요. 1937년도. 그때가 1930년대는 굉장히 그 혼란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샤갈이 프랑스 시민권을 그때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있다가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서 있는 동안에 프랑스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의 미술관에서 이 샤갈의 작품이 모두 몰수당해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제 조롱당하는 그런 어떤 작품이 조롱당하는 그런 경험도 해요. 그래서 샤갈은
나치의 그 유대인 박해에 대한 항의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흰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려요. 흰 십자가. 이 그림을 그려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핍박받는 장면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게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이죠. 예, 고통받는 유대인을 묘사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막 이제 이쪽에 보시면 토라를 태우거든요. 예, 예, 토라를 막 태우고, 그 다음에 이 나치들이 나타나서, 군인들이 나타나서 이 마을을 다 때려 부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유대인은요, 도망을 가요. 그죠? 놀라서 이 사람은 이게 손에다 이렇게 쥐고 있는 두루마리 같은 거, 이게 이제 그 토라예요. 성경. 두루마리, 성경. 예, 이거를 쥐고서 이제 도망을 가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고, 항상 이때부터 그 샤갈의 그림 속에는요, 이렇게 촛대 있잖아요. 이 촛불. 이 유대인, 중앙에 있는 유대인 밑에 무엇이 있어요? 촛불, 타오르는 촛불이 있어요. 촛불은요, 언제, 바람 앞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그걸 보여줘요.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불이 그러니까 그 백척간도 언제든 이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처절하게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제 고통받는 유대인, 전쟁에서 이제 피난 가는 마을을 태우잖아요. 이 유대인의 마을을 태우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떠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커다란 이 말이 이쪽을 침입해 오는 이 커다란 말이 아마 그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상징이지 않을까. 이제 그들이 옴으로써 여기가 불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마을을 어수선하게 다 쫓겨나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그죠? 이 샤갈이 어렸을 때 이제 살았던 그 마을에서 마차를 타고 이렇게 그 나가는 그 가축을 팔러 나가는 이런 그림들 이제 이런 그림들하고 이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을 비테부스크에서의 그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유대인을 집단 포로 수용소에다 가두고 그다음에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박해하고 억압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1941년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핑계로 해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요. 1939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까지 7년 사이, 6년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그 잔인함이 이제 유대인의 학살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학살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그 마르크 샤갈도 어때요?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어느 때 자신도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이제 떨게 되죠.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4분의 3에 이르는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1937년도에 혁명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예, 혁명가들에게 붉은 길을 가리키는 이 사람이 이제 혁명가인가 봐요. 이제 붉은 길을 가리키는 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막 으아!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릿광대처럼 묘사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슬쩍 이제 바뀌면서 이 어릿광대가 붉은 길을 이제 가리키는 어릿광대의 모습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그것을 환호하고 있거나 막 이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붉은 기운은 이제 그 러시아 그쪽에 있는 레닌을 모스크바 쪽에 그 레닌을 이제 비난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풍자한 거죠. 그러니까 샤갈은요, 그런 게 있어요. 풍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풍자해서 묘사하는
그래서 나중에 샤갈은 이렇게 라퐁텐 그림 우화도 그려요. 라퐁텐이 우화를 쓴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게 풍자하고자 하는 그림들을 이제 샤갈이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림에서 계속 유대인의 학살, 그다음에 박해, 그다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절정에 이른 게 흰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나치의 공격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비탄에 빠졌겠죠. 예, 그런 모습들, 아수라장, 예, 그런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1940년대까지 이런 그림들이 이제 있었지만, 그런 그림만 그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만 그림만 그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먹고 살 수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샤갈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이다. 이런 면은 책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정치적이다라는 거죠. 뭐냐면 정치인은 중립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시대가 유대인을 탄압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갖고 있어야지만 탄압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자도 하고, 예, 그리고 자신도 좀 잘 숨기고, 이제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림 속에서 이런 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동물들을 통해서 밝고 이제 환한 모습도 또 그려주고 그리고 또 이 어릿광대 이런 것들이 왜 그려졌나 봤더니 이 어릿광대가 풍자하잖아요. 묘사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시대의 그런 어떤 어두운 것을 묘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샤갈한테는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1939년도, 1940년도 이런 때에 샤갈은 파리 근교에서 살았는데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할 즈음 유대인들이 이제 막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1941년, 42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샤갈은 유명인이다 보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강제 수용소까지 끌려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끌려가다 보니까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샤갈은 가족의 위험을 느끼고 이제 여기서 살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미국에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요. 샤갈 작품 전시를 하자라는 초청장이 와요. 그 틈에 타서 1941년도에 샤갈의 가족은 뉴욕으로 가는 배에 올라요.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여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 모두가 다 이제 다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 오를 때 자신의 모든 작품을 예전에 이제 그 몰살당하고 이제 빼앗겼었던 잃어버렸던 그 과거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싸가지고 이제 뉴욕에 배를 타고 갑니다. 뉴욕에 들어갔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정착을 할 때 성공적인 정착을 합니다. 예. 그,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개인전에 이제 했는데 이 개인전에 선보인 작품들이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아요. 그러면서 연극이나 발레 무대 디자인의 어떤 주문, 이런 것들이 이제 연극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발레 무대 이런 것들의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샤갈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때 이제 부도 축적하고 그 다음에 그 지위도 획득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 시달리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 보세요. 이게 망상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처음엔 이걸 안 넣을까 하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앞선 그림들에서 이제 그 핍박받는, 그 러시안들이 핍박받는 그런 모습에서 이 촛대가 나오잖아요. 이 촛대. 이 촛대가요, 어, 앞선 그 흰 십자가에서는 예수로 상징되는 유대인의 밑에 그 바닥 쪽에 중앙에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촛대가 왼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십자가에 유대인은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예요.
색상을 초록으로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차에 사람이 타고 있죠? 집이 이제 있고요.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전쟁의 불길이 점점 커져서요. 이 비테부스크, 러시아의 사람, 사갈이 살고 있었던 그 작은 마을이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거죠. 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쭈그리고 있잖아요. 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 그림 속에서는 모두가 다 이제 붉은 기운이잖아요. 불에 휩싸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군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디에도 해석이 없지만 이 초록 색깔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상징적 의미가 하나는 초록은 생명의 색이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다른 것은 괴물의 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샤갈의 그 그림 속에서는 초록색이라고 하는 생명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인간만큼 괴물로 변하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인간이 그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 자체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폭력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막 강제로 이제 유린하고잖아요. 공포에 떨게 하고.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이중성, 생명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뭐예요? 괴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는 그런 것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초록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 물론 그 미술만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초록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유대인, 예수로 있는 유대인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선한 사람의 생명력을 이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만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은 전쟁이라는 거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그쵸? 예. 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뭐, 기독교인이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결국 인간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장악하고서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벌리는 일이잖아요. 그쵸? 내가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뭐 승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은 결국은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괴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이 피한 없는 시간도요, 제가 안 집어넣었다가 이제 또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게 또 오타가 났네요. 물고기 청어는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다예요. 시계추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요. 이 물고기가, 날개를 단 물고기가 이 입에서 붉은 기운이 있고요. 입에 불길한 빨간색이 있죠. 그 다음에 날개도 상처가 났어요. 빨간색이 있죠. 그러면서 이 물고기는 어때요? 바이올린을 켜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처가 났으니까 바이올린 킬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 마을에 닥치게 될 위험을 알려야 되는데 물고기는 말을 하나요? 못해요. 그래 소리를 내나요? 못 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악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어디에 비텍부스크 마을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계추가 심하게 흔들린다라는 거는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엄청난 그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라는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라고요. 오른쪽 하단의 남자와 여자는 여기 오른쪽 하단의 남자와 여자가요. 이런 상황을 절망하면서 누워 있대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그런 상황에서 앉아서 껴안고 있는 거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누워있다. 이거는 그 절망감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그쵸. 샤갈이 느끼는 거죠. 샤갈의 가족이 느끼는 거죠. 예, 그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피안 없는 시간도 1943년도 그 어간에 그려진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그림만 그리냐? 아니에요.
제가 그 샤갈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그 이중성을 그대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거죠. 숨기지 않고 바로바로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술사라는 작품인데요. 수탉이 묘기를 부리고 있어요. 수탉은 누구다? 샤갈이다. 샤갈을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제 이 수탉한테 표현하고 있죠.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를 들어 올리고 있네요. 그 안에 뭐예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팔에 시계를 걸쳐놓고 서 있어요. 예. 그리고 자신의 묘기가 썩 만족하나 봅니다. 의기양양에 미소 짓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죠. 예. 근데 이제 어디에요? 둥근 무대 위에는 무엇도 있어요.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과 이제 그 말을 탄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여성의 옆얼굴도 있고요. 말도 그 옆에 있기도 하고요. 사람과 모두 하나 되어 자유롭게 서커스 하는 모습이다. 이거는 여전히 이 시간을 초월해서 자신은 어디에 가 있다? 예, 그렇죠. 이 마술사라는 그걸 통해서, 마술사는 마술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초월적 존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 전에 살았었던 곳, 마을, 비테부스크. 자신이 어렸을 때 살았던 사람과 동물이 하나 되고 나무와 집과 동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이것을 그립니다.